요리를 하며 말했다. 라면에 계란 넣어 말어. 계란 넣고 풀지는 마. Do you mind putting an egg in the ramen? Put an egg in, but don't break it. Do you want to put an egg in the ramen or not? Put an egg in, but don't break the yolk. 네, 요리를 하며 말했다. 1번 대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 표현하기가 별로 쉽지 않아 보이죠? 우리말 풀다라는 동사 때문에 그런데 의미를 생각해보면 계란을 푸는 것은 계란의 모양을 이렇게 깨뜨리거나 아니면 특히 노른자를 깨뜨리는 것을 뜻하니까 break the yolk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Y-O-L-K 이 단어가 노른자를 얘기하죠. 노른자는 yolk라고 하고요. 흰자는 그냥 the white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란 풀다라는 말만 알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대화였죠. 영어 들어보시고 다음 대화로 가겠습니다. Do you mind putting an egg in the ramen? Put an egg in, but don't break it. Do you want to put an egg in the ramen or not? Put an egg in, but don't break the yolk. 간 좀 봐줄래? 내 입엔 약간 싱거운데? Can you see how it tastes? It tastes a little bland to me. Can you taste this and tell me what you think? It's missing something. 네, 간을 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간을 본다는 것은 결국 맛이 어떤지 보는 거니까 맛을 보다라는 뜻을 지닌 테이스트, 동사 테이스트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이 어떤지 좀 보겠다 해서 see how it tastes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맛을 보고 어떤지 뭐 얘기를 해주다 그런 뜻으로 taste this and tell me what you think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싱겁다고 했는데요. 싱거운 것을 표현하는 형용사로 bland가 있죠. B-L-A-N-D라는 이 단어로 싱거운 것, 밋밋한 것, 또 뭐 음식뿐만 아니라 뭔가 이벤트 같은 것이 재미없는 것, 그런 것도 bland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싱겁다면은 뭔가가 빠진 것 같다 이런 뜻이니까 missing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그래서 it's missing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도 뭔가 좀 싱거운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런 뜻이 잘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어 문장 두 가지 버전 들어보시고 다음 대화로 가겠습니다. Can you see how it tastes? It tastes a little bland to me. Can you taste this and tell me what you think? It's missing something.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그 맛이 안 나죠? 그게 바로 손맛이라는 거 아니겠니? I followed the recipe to the letter. But why isn't it tasting like it should? I think that has to do more with how experienced a cook you are. I followed the recipe to a T. Why doesn't it taste like it's supposed to? It's because you don't have that special chef's touch. 네, 레시피라는 말은 요새 뭐 외래어로 우리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죠. 그 스펠링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R-E-C-I-P-E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철저히 어떤 것을 따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것을 철저히 따른다고 할 때 to the letter라는 표현이 있죠. 이 letter는 글자 혹은 뭐 문자를 얘기하는데 글자에 쓰인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충실히 따른다는 뜻에서 to the letter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버전에서는 to a T라는 말을 쓰기도 했죠. 그 to a T는 그 제도할 때 쓰는 자 중에 이렇게 T자로 생긴 자가 있잖아요. 그 T자형 자로 잰 것처럼 아주 그렇게 딱 맞게 정확하게라는 뜻으로 to a T라는 말을 쓰니까 to the letter 혹은 to a T 이런 표현으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llow the recipe to the letter라고 하면은 레시피대로 철저히 따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손맛이라는 말도 영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주방장의 어떤 특별한 터치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으니까 special chef's touch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 또 다른 문장에서는 이 손맛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경험이 많은 요리사한테서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how experienced a cook you are 이렇게 표현을 했죠. cook은 동사로 조리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명사로는 요리사를 뜻하고요. 쿡에다가 이하를 붙여가지고 쿠커라고 하면은 조리 기구를 뜻하죠. 그래서 요리사를 쿠커라고 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쿡을 좀 더 근사하게 표현하면 셰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셰프, 쿡 같은 뜻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들어보시고 다음 대화로 가겠습니다. I followed the recipe to the letter. But why isn't it tasting like it should? I think that has to do more with how experienced a cook you are.
I followed the recipe to a T. Why doesn't it taste like it's supposed to? It's because you don't have that special chef's touch. 불 좀 줄여. 다 끓어 넘치잖아. 미안. TV 보느라 깜빡했어. Turn down the heat a little. It's going to boil over. Sorry. I totally forgot while watching TV. You should lower the heat a bit. Aren't you worried it's going to boil over? Sorry. I just blanked out while watching TV. 네, 불을 줄인다고 할 때 turn down 이렇게 말하면 되죠. 돌려서 낮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urn down the heat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가스불을 줄인다라는 뜻도 되지만 난방을 낮춘다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turn down the heat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turn down 대신에 이렇게 돌려서 내리는 것 말고 그냥 이렇게 낮추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 lower도 있죠. L-O-W-E-R. 그래서 lower를 써서 lower the heat이라고 표현을 해도 불을 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끓어 넘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끓는 것은 boil인데 넘칠 때는 그릇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그 내용물이 나오는 거니까 over를 넣어가지고 boil over라고 하면은 끓어 넘치다 이런 뜻이 표현이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깜빡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을 잊어버렸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forget이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해도 되지만 그 alternative 버전에 보시면은 blank out이라는 말을 썼죠. 그 blank는 뭐 비어있다 이런 뜻이죠. 비어있다는 뜻을 지닌 그런 blank인데 마치 머리가 비듯이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해지다 그렇게 표현할 때 blank를 동사로 써서 blank ou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멍하게 TV를 보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I blanked out while watching TV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TV를 보느라고 좀 멍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5번 대화로 가겠습니다. Turn down the heat a little. It's going to boil over. Sorry. I totally forgot while watching TV. You should lower the heat a bit. Aren't you worried it's going to boil over? Sorry. I just blanked out while watching TV.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청결이라고. 입된 숟가락 함부로 넣지 마. 에이, 너무 깔끔 떠는 거 아니야? 요리사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When you're cooking,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cleanliness. You shouldn't reuse spoons that you've tasted from. Come on, don't you think you're obsessed with being clean? You're not a chef. When it comes to cooking, keeping clean is the most important. You should always use a new spoon when you're tasting a dish. Give me a break. Don't you think you're going overboard with all this cleanliness? You're not a chef. 자, 청결을 영어로 표현할 때 cleanliness라고 했는데요. 스펠링을 보면 발음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clean이라는 단어에다가 ly를 붙이고 거기다 다시 ness를 붙이기 위해서 ly의 y를 i로 바꿨죠. 그래서 그냥 보면은 cleanliness라고 발음을 할 것 같은데 cleanliness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clean에다가 ly만 붙이면 cleanly가 되는데 거기다 ness까지 붙이면 cleanliness가 아니고 cleanliness가 됩니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좀 헷갈리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청결은 영어로 cleanliness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깔끔 떤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뭔가 강박증이 있듯이 뭔가 이렇게 깨끗한 거 이런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것에 집착한다고 하면은 obsess라는 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에 집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be obsessed with being clea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너무 깔끔을 떤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지나치게 깔끔하다 이런 의미니까 뭔가 지나치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에 go overboard가 있죠. 제가 그 김대리의 영어 일기를 통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board가 갑판을 얘기합니다. 배의 갑판. 그래서 overboard는 갑판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배에서 한쪽 방향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은 갑판을 넘어서 난간을 넘어서 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될 정도로 지나치다라는 뜻을 지닌 표현이 go overboard죠. 그래서 go overboard with cleanliness라고 하면은 cleanliness, 청결과 관련해서 go overboard, 지나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지나치게 깔끔 떤다 이런 의미를 잘 전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obsess라는 단어가 집착을 표현하는데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는 말이 있죠. 그 강박증을 뜻하는 영어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OCD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된 손가락을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말들을 영어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 우리말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하나씩 영어로 표현을 하려다 보면은 말은 꼬이고 좀 이렇게 당황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이 복잡한 것 같아서 영어로 적당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말 의미를 영어로는 반대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새 숟가락을 쓰라는 말하고 결국 같죠. 그래서 use a new spoon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대화 영어로 들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음식을 말했다로 넘어가겠습니다. When you're cooking,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cleanliness. You shouldn't reuse spoons that you've tasted from. Come on, don't you think you're obsessed with being clean? You're not a chef. When it comes to cooking, keeping clean is the most important. You should always use a new spoon when you're tasting a dish. Give me a break. Don't you think you're going overboard with all this cleanliness? You're not a chef. 음식을 말했다. 매운 음식을 먹으니 정신이 확 든다. 난 혀가 얼얼해. After eating the spicy food, I'm wide awake. My tongue's on fire. I just got a shot in the arm after eating the spicy food. My tongue's killing me. 네, 매운 음식을 먹으니까 정신이 확 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정신이 확 든다, 깨어난다 이런 뜻을 표현할 때 awake라는 단어를 쓰면 되죠. awake는 잠이 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뭐 정신이 확 드는 것도 의미할 수 있고요. 근데 확 드는 것, 정신이 확 깨어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나 보시면 wide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이 wide awake가 정신이 확 들다, 잠이 확 깨다 이런 뜻이고요. wide인지 widely인지 너무 분석하지 마시고 wide awake를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터너티브 버전에서는 정신이 확 드는 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했는데요. shot in the arm이라는 말이 나오죠. 팔에 맞은 shot, 주사를 뜻합니다. 힘이 날 수 있는 어떤 약을 팔에 맞았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 shot in the arm이라는 게 활력소를 뜻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 활력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 그런 것을 shot in the a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팀 팀원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The coach's talk was a real shot in the arm for the team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매운 음식을 먹고 정신이 번쩍 깨어나는 것은 말하자면 팔에 주사를 한 방 맞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는 뜻에서 shot in the arm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혀가 얼얼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는 혀에 불이 났다. 그래서 my tongue's on fire. 전치사 on이랑 쓰는 거죠. on fire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my tongue's killing me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혀가 나를 죽인다. 뭐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요.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때 그 부분이 is killing me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 my legs are killing me. 내 발이 나를 죽인다. 그 말은 많이 걸어 다녀서 혹은 뭐 많이 서 있어서 다리가 너무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의 어떤 부분에 통증이 있을 때 killing me, 그 부분이 killing m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2번 대화로 가겠습니다. After eating the spicy food, I'm wide awake. My tongue's on fire. I just got a shot in the arm after eating the spicy food. My tongue's killing me. 새로 출시된 라면이야. 면발이 꼬들꼬들하고 국물도 끝내주는데? This new ramen just came out. The texture of the noodles is very chewy, and the soup is terrific. This is a new kind of ramen on sale. The noodles aren't overcooked, and the soup is amazing. 새로 출시된 라면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출시되다. 이 말은 영어로 쉽게 come out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시장에 나온다, come out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 아이폰이 이번 주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The new iPhone will come out this week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아니면은 어떤 상품이 판매 중이라고 할 때 on sale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This is a new kind of ramen on sale 이렇게 얘기하면 판매 중인 새 라면이다 이런 뜻이 잘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면발이 꼬들꼬들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쫄깃한 느낌, 꼬들꼬들한 느낌, 씹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영어로 표현할 때 chewy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씹다라는 뜻을 지닌 chew에다가 y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런 느낌, 뭐 식감이라고 많이 요새 얘기를 하는데 씹을 때 그런 느낌, 그 씹히는 음식의 재질 그런 것은 textur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the texture is very chewy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씹는 느낌이 매우 chewy, 쫄깃쫄깃하다, 끈적끈적하다 이런 뜻이죠. 그 외국인들은 마른 오징어를 잘 먹지 않죠. 그 구울 때 냄새 때문이라 그러는데 마른 오징어는 물론이고 물 오징어 뭐 그런 것도 잘 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추위한 느낌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징어를 씹을 때 끈적하고 쫄깃한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추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버전에서는 그 푹 퍼진 라면에 반대되는 꼬들한 라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undercooked라는 말을 썼죠. 그 cook, 조리하다라는 뜻인데 under를 붙여서 덜 조리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undercooke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푹 퍼진 라면하고 꼬들한 라면을 영어로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푹 퍼진 라면은 오래 조리를 한 거니까 overcooked라고 하면 되고 꼬들꼬들한 라면은 undercooked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음식이 더 익혀졌다, 덜 익혀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그 면발의 어떤 느낌을 표현할 때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3번 대어로 가겠습니다. This new ramen just came out. The texture of the noodles is very chewy, and the soup is terrific. This is a new kind of ramen on sale. The noodles aren't overcooked, and the soup is amazing. 비가 와서 그런지 매운 게 땡겨. 이럴 땐 김치 부침개가 최곤데. I don't know if it's just because it's raining, but I'm craving for some spicy food. This is when kimchi pancake really hits the spot. Maybe it's just the rain, but I could really go for some spicy food right now. It's times like this that kimchi pancake is the best. 네, 음식이 당긴다고 할 때 crave라는 동사를 쓰죠. C-R-A-V-E인데요. 제가 김대리의 영어 일기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래서 I'm craving for some spicy food 이렇게 얘기하면 매운 음식이 당긴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이제 김치 부침개가 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김치 부침개는 뭐 적당히 그냥 김치 팬케이크 정도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딱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hit the spot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구어적인 표현이긴 한데 spot은 어떤 자리, 어떤 지점, 어떤 장소를 뜻하죠. 그래서 hit the spot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지점을 때렸다, 적중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뭔가 원하던 것을 정확히 해줬다, 안성맞춤이다, 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hit the spot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더운 여름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아이스티면 진짜 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A cup of iced tea will really hit the spot on a hot day like today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4번 대어로 가겠습니다. I don't know if it's just because it's raining, but I'm craving for some spicy food. This is when kimchi pancake really hits the spot. Maybe it's just the rain, but I could really go for some spicy food right now. It's times like this that kimchi pancake is the best. 역시 야식은 라면이 최고지. 그러니까 계속 배가 나오는 거야. The best late night snack is ramen. That's why you can't get rid of that tummy. The best thing to eat at night is ramen. That's why you keep gaining weight. 네, 야식은 밤에 먹는 간식이니까 late night snack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가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살이 찐다면 gain weight, 살을 뺀다면 lose weight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gain weight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배가 나온다는 말을 좀 더 그 우리말에 가깝게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불룩 나온 아랫배를 tummy라고 하죠. T-U-M-M-Y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pot belly, 그 belly, 복부를 뜻하는 belly 앞에다가 P-O-T, pot을 붙인 건데요. 그 pot이라는 단어는 항아리 같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주둥이가 좁고 밑이 이렇게 불룩한 항아리가 아랫배가 불룩 나온 모양이랑 비슷하니까 pot belly라고 하면은 아랫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대화 들어보시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best late night snack is ramen. That's why you can't get rid of that tummy. The best thing to eat at night is ramen. That's why you keep gaining weight.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지.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게 좋다는 소리도 있던데.
Instead of eating only what you like, you should eat a balanced diet. On the contrary, some people say eating only what you want is good for your health. You can't live off eating one kind of food. That's why you should eat a balanced diet. Actually, I heard that eating what matches your tastes is good for you. 네, 편식한다는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 그래서 eat only what you like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되는 골고루 먹는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니까 eat a balanced diet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그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식단을 뜻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조합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먹지 않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식단을 뜻하기 때문에 eat a balanced diet이라고 하면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다. 균형 있게 먹는다, 골고루 먹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 대화 들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6번으로 가겠습니다. Instead of eating only what you like, you should eat a balanced diet. On the contrary, some people say eating only what you want is good for your health. You can't live off eating one kind of food. That's why you should eat a balanced diet. Actually, I heard that eating what matches your tastes is good for you. 밥하기도 귀찮은데 오늘은 외식 어때? 그냥 남은 거 적당히 비벼 먹자. 외식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Making food is a pain, so how about we eat out? Let's just mix all the leftovers together with rice. We shouldn't waste money eating out. Making dinner is bothersome, so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Let's just make bibimbap out of the leftovers. We shouldn't spend too much money eating out. 네, 뭔가가 귀찮다고 할 때 bothersome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pain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pain은 고통을 뜻하지만 귀찮은 것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죠. 뭐 귀찮은 것 골칫거리 그런 것을 pai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외식은 뭐 밖에서 먹는 거니까 먹다라는 뜻을 지닌 eat 다음에 out을 붙여서 eat out이라고 하면은 외식하다라는 뜻이 되죠. 아주 쉽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음식을 비벼 먹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남은 음식은 앞에서 그 잔반 재활용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leftover라고 하죠. 그래서 mix all the leftovers together with rice 이렇게 얘기하면 밥과 함께 남은 음식을 mix, 섞는다, 비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음식 갖고 비벼 먹는다라는 의미를 전달을 하시려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는 뭐 비빔밥이라는 말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make bibimbap out of leftovers 그러면 남아있는 음식들 가지고 비빔밥을 만들다. 남아있는 음식을 재료 삼아서 비빔밥을 만든다. 이런 뜻이 잘 표현이 되겠죠. 자,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Making food is a pain, so how about we eat out? Let's just mix all the leftovers together with rice. We shouldn't waste money eating out. Making dinner is bothersome, so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Let's just make bibimbap out of the leftovers. We shouldn't spend too much money eating out.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음식 남기면 지옥 간다는 말도 몰라? 억지로 먹을 수는 없잖아. You should finish everything on your plate. Don't you know there are starving kids in Africa? I can't eat food against my will. Don't leave anything on your plate and finish all of it. Don't you know that you'll go to hell if you don't clean your plate? It's not like I can force feed myself. 네, 음식 남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얼터너티브 버전에서는 직역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영어의 사고방식에서는 음식 남긴다고 지옥까지 간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테고 그래서 우리말 음식 남기면 지옥 간다에 가장 가까운 말, 뭐 비슷하게 쓰는 말이 뭐 아프리카에 굶는 아이들도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There are starving kids in Africa 이렇게 얘기하면 음식이 소중하다 이런 뜻이 잘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라고 얘기할 때 접시를 비워라 이런 뜻으로 clean your plate 혹은 finish everything on your plate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plate라는 단어가 접시를 뜻하죠. 그래서 접시에 있는 것을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음식을 남기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내 의지와 반대되게 먹는다는 뜻이니까 against my will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떤 것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다고 할 때 against my will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강제로 음식을 먹인다고 할 때 음식을 먹인다라는 뜻을 지닌 feed 앞에 강제로 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닌 force를 붙여가지고 force feed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자신한테 억지로 먹이다라는 뜻이니까 force feed myself라고 하면은 억지로 먹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먹다 이런 뜻이 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다음 대화로 가겠습니다. You should finish everything on your plate. Don't you know there are starving kids in Africa? I can't eat food against my will. Don't leave anything on your plate and finish all of it. Don't you know that you'll go to hell if you don't clean your plate? It's not like I can force feed myself. 왜 더 먹지 않고 입맛에 안 맞아? 아니, 아까 먹은 간식이 아직 소화가 덜 됐나 봐. Why don't you eat more? Is it not to your liking? No, that's not it. I guess I'm still full from the snacks I ate earlier. Why aren't you eating more? Does it not match your taste? Oh no, I just spoiled my appetite from eating so many snacks earlier. 입맛에 안 맞는다라고 할 때 우리말에 가깝게 not match one's taste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match가 어울리다라는 뜻이니까 taste, 입맛에 맞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좀 더 영어답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something is not to one's liking, 이렇게 something is not to my lik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liking이라는 단어는 좋아하다라는 뜻을 지닌 like에다가 ing를 붙인 건데요. to one's liking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는 것에 맞는다, 누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taste를 넣어서 to my taste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 취향에 맞는다, 내 입맛에 맞는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to one's taste나 to one's liking이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 먹은 게 소화가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직 뭐 배가 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간식을 먹으면 되게 입맛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맛을 버리다, 입맛을 망치다라고 얘기할 때 식욕을 뜻하는 appetite 앞에다가 망치다라는 뜻을 지닌 spoil을 써가지고 spoil one's appetit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식욕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입맛이 살아나지 않는다, 식욕을 망쳤다, 입맛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spoil one's appetit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9번 대화로 갈게요. Why don't you eat more? Is it not to your liking? No, that's not it. I guess I'm still full from the snacks I ate earlier. Why aren't you eating more? Does it not match your taste? Oh no, I just spoiled my appetite from eating so many snacks earlier. 콩나물이 약간 쉰 것 같은데 그냥 먹을까? 상한 것 같으면 버려. The bean sprout salad seems to have gone bad, but wouldn't it be okay to eat it anyway? If it tastes spoiled, then throw it away. The bean sprout salad seems to have gone bad, but should I just eat it? If it's gone bad, then you should just toss it. 자, 콩나물을 영어로 설명해 줘야 한다면은 콩에서 난 싹이잖아요. 콩나물이. 그러니까 bean sprout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콩나물국은 bean sprout soup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서양인들은 그런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좀 어색하다고 느낄 텐데 꼭 설명을 해줘야 한다면 그런 표현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음식이 상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죠. go bad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bad, 나쁜 상태가 go, 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go는 become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식이 상했으니까 good이 아니고 bad가 되는 거죠. go bad 굉장히 쉽지만 잘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죠. go bad 말고 음식이 썩었다고 할 때 rotten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죠. rotten인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과가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this apple is rotten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음식을 버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음식을 버리는 것도 생각보다 쉽게 표현이 잘 안 되죠. 여기 대화를 들어보시면 throw it away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왠지 그것을 던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음식을 막 던져서 쓰레기통에 던져서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음식을 버린다는 의미를 throw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던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음식을 버린다는 뜻이고 그 비슷한 의미로 여기서 또 다른 대화에서는 toss를 쓰고 있는데 toss. 자, 이것도 토스하다, 전달하다, 옆으로 던져서 치우다 이런 뜻인데 역시 어떤 것을 던진다는 뜻이 아니고 음식을 버린다 이런 의미를 지니는 거죠. 자, 그러면 대화 들어보시고 마지막 10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bean sprout salad seems to have gone bad, but wouldn't it be okay to eat it anyway? If it tastes spoiled, then throw it away. The bean sprout salad seems to have gone bad, but should I just eat it? If it's gone bad, then you should just toss it. 아무 생각 없이 마셨는데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났지 뭐야. 그러게 먹기 전에 확인했어야지. 배탈 나면 어쩌려고. I wasn't really thinking about it and accidentally drank milk that had expired. You should always check the expiration date before you take a sip. I wasn't really paying attention and drank milk that was past its shelf date. That's why you should check the date before you drink. What would you have done if you had gotten food poisoning? 네, 유통기한을 셰프 데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셰프, 선반을 뜻하는 셰프죠. SHELF. 그래서 선반 위에 놓여있는 날짜, 그러니까 진열장 위에 놓일 수 있는 날짜를 셰프 데이트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유통기한이고요. 아니면 언제까지 팔아도 되는 날짜라는 뜻에서 sell by dat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by라는 전치사가 언제까지라는 뜻을 지니죠. 그래서 sell by 언제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까지 팔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sell by date라고 하면 유통기한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렇게 날짜가 지났다고 할 때 동사를 expire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expire는 만기가 되다 이런 뜻인데요. 유통기한이 만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expire를 쓰는 건데 유통기한이라는 말을 추가로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음식이 expire 했다라고만 얘기하면 음식이 만기가 되었다, 즉 음식이 유통기한이 지났다, 유통기한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요리와 음식에 대해 이렇게도 말했다로 넘어가겠습니다. I wasn't really thinking about it and accidentally drank milk that had expired. You should always check the expiration date before you take a sip. I wasn't really paying attention and drank milk that was past its shelf date. That's why you should check the date before you drink. What would you have done if you had gotten food poisoning? 네, 이 카테고리에 관련된 추가 예문들이 있는데요. 쭉 보시면 되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은 과자 색소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발암물질은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인데 carcinogen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carcinogen이죠. 그 carcino 이 부분이 cancer하고 어원이 같고요. 암이죠. 그 다음에 끝에 붙은 gen은 보통 어떤 요소라든지 구성물질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하이드로젠이라고 하고 산소를 옥시젠이라고 하는데 그때 끝에 붙어 있는 그 gen하고 칼시노젠의 gen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시노젠이 발암물질을 뜻하고요. 좀 더 쉽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cancer causing material 혹은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라는 뜻으로 cancer causing chemicals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cancer causing이라는 말이 암을 유발하는 이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물질이라는 말을 넣거나 화학물질이라는 말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음식에 들어간 색소를 뜻하는 단어 중에 pigment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coloring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그래서 food coloring이라고 하면은 음식에 들어간 색소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밥솥이 스팀이 새서 밥이 설익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그 아까 설명드린 undercooked라는 말을 썼죠. 덜 익혀진 라면, 꼬들꼬들한 라면을 undercooked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기본 뜻, 음식이 덜 익었다, 그러니까 설익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undercooked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뭐 반 정도만 익었다라는 뜻으로 half done, 그러니까 done이면 완전히 끝난 건데 half done이니까 반만 익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만 익은 채로 음식이 나온다 이런 뜻에서 come out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come out undercooked, come out half done 이렇게 얘기하면 설 익은 채로 밥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앞에서 어떤 상품이 출시된다고 할 때 시장에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come ou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 쓰인 그 come out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리에 관한 표현 그리고 음식에 관한 표현 살펴봤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술을 말했다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